국내 방산업계가 검찰과 국세청의 연이은 수사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도 방산 비리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17이 개막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태원 기자와 함께 방산 비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3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여러 방위사업들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이 사업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체계 개발에 8조 8천억 원, 이후 양산에 9조 6천억 원 등 총 18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8조 8천억 원이 소요되는 체계 개발에서 정부는 60%를 조달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정부 예산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자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 달 중에 납부해야 하는 1,400억 원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향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자금이 확보되지가 않는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서한을 보냈고 답신도 받았다면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인 카이도 최근 각종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카이가 부담해야 하는 20%의 체계 개발 자금인 1조 5천억 원도 현재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전반에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우리 군이 미군의 중고 헬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2014년에 주한미군의 중고 시누크 헬기를 14대 구매해 이를 전력화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헬기는 미군에서 50년 가까이 운용된 고물 헬기라며 졸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도입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헬기 도입이 이명박 정부 때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헬기 도입을 둘러싼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적폐청산 논쟁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산 비리하면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사청보다는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카이가 개발한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기체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헬기 제조 부실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생산과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리온은 방산 비리의 결정체로 지목되면서 국산 명품 헬기가 아닌 깡통 헬기라는 오명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수리온의 결함 누명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감사원이 지적했던 수리온의 체계 결빙 결함의 경우 이건 수리온이 추운 곳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카이가 국내에서 체계 결빙 테스트를 끝냈고 작년에는 국회와 방사청의 양해를 얻어서 해외 혹한지에서 추가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결함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무기 개발의 경우 완전 무결한 상태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먼저 전력화를 하고 추후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 개량을 하는 진화적인 개발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에 대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일단은 일단락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카이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하성룡 전 카이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을 지난주 11일에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네. 이들은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5,300억 원 상당의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환율 조작과 자금 횡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협력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영진이 조성한 수십억 대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카이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맞는 근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런 방산비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네, 이 방위사업청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악성 고의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호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방사청 직원과 비리를 저지른 업체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 방사청은 또 무기 브로커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 공직자 행동강령 구체화와 함께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감사, 감독, 분석, 평가 업무를 통합, 효율화해서 실질적인 사업 지원 기능을 재편하는 등 내부적인 자정, 보완 기능의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